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통 모델링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모양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기본 형태는 이렇게 밋밋한 그런 원통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쪽 모양인데, 위쪽 모양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면서 벌어지는 형태고, 가운데 형태는 약간 볼록한 그런 형태입니다. 아래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양쪽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잘리는 형태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살짝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모델링 할지 먼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면 초급자를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탑에서 봤을 때 원형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렌더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두 가지 정도 스크립트를 사용할 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니까 제가 본문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일단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탑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크기는 상관없이 비율만 보고 만들게요. 이렇게 사진과 같은 두께를 만들어준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고 사이드는 40개 정도로 합니다. 탑에서 봤을 때 위아래 모서리가 있게끔 사이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40개 정도 했는데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으면 꺾어짐이 많이 보이고 너무 많으면 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개수의 사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 레벨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그럼 절반이 남겠죠. 시메트리 명령으로 X축 플립하고 반대쪽으로 뒤집혔죠. 에디테이블 폴리에 내려가서 FFD 2x2를 적용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양쪽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Z축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필요한 각도만큼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꺾어진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위쪽에 있는 형태를 막을 건데, 막을 때 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선들이 연결되고 면이 깨지겠죠. 안쪽으로 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캡으로 막지 않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각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막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할 스크립트는 보더필이라는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운받으신 다음에 MCR 파일은 3ds Max 뷰포트로 드래그하게 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커스터마이즈에서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핫키 에디터가 열리면 보더라고 이름을 넣고 가장 아래쪽에 폴리 OP 보더 필이라는 부분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위쪽 그리고 가장 아래쪽 이렇게 정중앙을 기준으로 선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쪽에 하나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단축키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X자 형태가 됩니다. 여기 45도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를 잡으면 문제가 없겠죠. 45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다시 단축키를 지정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살짝 볼록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처럼 약간 볼록하고 그리고 사각형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뚜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엣지 레벨에서 이 두 개의 엣지를 잡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 건데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도 곡선에 해당하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되는 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일 때 이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의 에딧 지오메트리에 보면 컨스트레인트라는 구속이 있는데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속시키고 스케일을 줄여주면 엣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스케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꺼주고 다시 한번 내려서 이렇게 라운드 돼서 내려오는 형태를 만듭니다. 켜서 스케일을 다시 한번 줄여줍니다. 끄고 한 번 더 내려준 다음에 오스 그래픽 뷰에서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죠. 한 번 더 쭉 내려놓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선까지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가 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죠. 보더를 선택하고 이 보더에서는 안쪽으로 두께에 해당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익스텐드 보더라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원하는 값만큼 넣어줍니다. 그럼 두께가 생기겠죠? 엣지만 익스트루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만 잡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은 사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원하는 형태를 잡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리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라운드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게끔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다 만들어졌어요. 폴리곤에서 백페이스하고 바이앵글을 선택한 다음에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클리어를 해주고 8번, 그리고 바깥쪽 클리어를 해주고 7번, 그리고 나머지 클리어를 해주고 6번으로 해줍니다. 지금 3개의 스무싱 그룹이 있잖아요. 터보 스무스를 입력하고 여기서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분할된 상태가 만들어지죠. 에디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이 엣지를 챔퍼합니다. 챔퍼할 때는 세팅 명령으로 트라이 옵션으로 이렇게 챔퍼합니다. 오케이 하고 여기 삼각형으로 된 부분, 이 부분에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도 선택이 됐겠죠? 컬랩스 해줍니다. 그럼 한 점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고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할 때는 셀렉션에서 셀렉트 옵션을 이용해서 꺾어져 있는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스무싱 그룹이 다른 부분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가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 선택됩니다. 챔퍼 명령으로 이번에는 기본 옵션인 유니폼 옵션을 이용해서 챔퍼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챔퍼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선이 하나 추가된 상태로 양쪽으로 둥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해주고 최종적으로 터보 스무스를 한 번 더 주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뚜껑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가운데에 가는 선도 부드럽게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탑에서 봤을 때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Z축 아래쪽을 맞출게요. 이렇게 맞추면 이 높이가 있죠. 높이를 좀 더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절하면 되겠죠. 이 폭만큼만 벌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 폭만큼 벌리기 위해서 52개 정도로 사이드를 나누겠습니다. 더 나눠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건 생각하시고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죠. 56개로 해도 될 것 같네. 물체를 에디티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 폴리곤을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걸 만들 건데 가운데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잖아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한쪽에 해당하는 부분씩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연결해 줍니다. 폴리곤에서는 인셋으로 작업할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께만큼 한번 이렇게 인셋하고 한 번 더 인셋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안쪽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있는 구멍 뚫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인셋을 한번 더 해줍니다. 좀 더 작은 형태가 됐죠. 한쪽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윗면을 잡고 아래쪽에 인셋했던 면을 잡습니다. 이 두 개는 브릿지로 연결할 건데 브릿지로 연결할 때 혹시 꼬이는 부분이 있다면 브릿지 세팅 명령을 사용해야 되고 지금처럼 깨끗하게 된다면 세팅 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혹시 꼬이게 되면 꼬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브릿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연결되면 잘 된 거죠. 이 형태만 남기고 탑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겠죠. 이제 가운데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 합니다. 챔퍼 명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챔퍼해 줍니다. 맨 끝에 간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죠. 그걸 생각해서 그 위치로 챔퍼해 줍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 스케일로 이렇게 안쪽으로 스케일을 조절해 줍니다. 가운데 있는 엣지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챔퍼해 줍니다. 폴리곤을 다시 한번 스케일로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겠죠. 가운데 엣지가 너무 없으면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폴리곤이 좀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한 번 정도는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야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야 될 부분에 해당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마트 익스트루드해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만약에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해당하는 폴리곤을 지워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폴리곤을 삭제한 다음에 보더를 캡하고 탑에서 버텍스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커넥트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커넥트 하시면 스마트 익스트루드 된 것처럼 됩니다. 높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폴리곤만 잡고 바로 아래쪽으로 스마트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죠. 쉬프트 드래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죠. 엣지에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라운드가 되는 부분까지 엣지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여기가 라운드가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더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 명령으로 여기 한번 꺾이게 되겠죠. 오케이 하고 최대값으로 이 엣지가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버텍스에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웰드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깨끗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저 뒤쪽은 시메트리 할 거기 때문에 한쪽만 작업해 준 겁니다. 시메트리 명령으로 Y축 플립하고 뒤쪽도 똑같아졌죠. 에디테이블 플립. 이제 스무싱 그룹이 중요한데 백페이스 바이앵글을 이용해서 이 안쪽 클리어하고 스무싱 그룹 8번, 그리고 바깥쪽 클리어하고 스무싱 그룹 7번, 그리고 측면이죠. 클리어 6번, 그리고 아랫면 클리어 5번. 이렇게 해서 스무싱 그룹이 다르게 한 다음에 터브 스무스를 줍니다. 여기서 스무싱 그룹 체크해주면 이런 형태로 깨끗한 형태가 되는데, 모서리 같은 부분을 잘 체크한 다음에 원하는 형태가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됐죠. 한 번 더 해주고 깨끗하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챔퍼를 하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에서 하드 옵션으로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챔퍼를 이렇게 해주면 모서리만 깨끗하게 챔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 시켜야 되니까 모서리 부분에 스무싱 그룹만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물체를 보면서 만드시면 돼요. 안 보고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물체를 보고 만드시면 이렇게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형태를 만들면 나머지 형태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죠. 위쪽에 있는 뚜껑에서 폴리곤을 떼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 컨트롤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른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면을 만듭니다.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보드에서 아래쪽 보드를 잡고 드래그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드래그해서 이 형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폴리곤 클릭, 디태치하고 여기 보드는 조금 올려서 갭이 만들어지게끔 할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폴리곤, 겹쳐지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합니다.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폴리곤 클릭, 디태치 이렇게 내려줍니다. 스냅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양쪽 다. 터보 스무스는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두께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더를 선택하고 익스텐드 보더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스무싱 그룹을 체크 해제하면 익스트루드 된 부분이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고 엣지 레벨에서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도 챔퍼해 줍니다. 둥글게 되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챔퍼해 주시면 되겠죠. 스무싱 그룹은 챔퍼된 부분에만. 이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만들어야겠죠. 보도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거는 막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스케일로 쉬프트 스케일 컬랩스 할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쉬프트 스케일 한 번 더 스케일해서 컬랩스 할게요. 엣지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 더블 클릭 챔퍼, 여기는 좀 크게, 그리고 많이 스무싱 그룹 오케이 해줍니다. 여기 모서리도 더블 클릭
챔퍼 값은 살짝만 개수도 조절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왼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겠죠. 재질을 하나 적용해야겠죠. V-ray 재질. 디퓨즈에는 뭐 약간 회색인데, 어두운 회색인데 색상이 조금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게요. 그리고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0.68 정도 주고, 메탈이긴 하겠죠. 0.3 정도 메탈 느낌이 나게끔 한 다음에 약간 오돌토돌한 표면을 위해서 노이즈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프랙탈 0.2 정도 범프에 추가해주고, 범프가 또 너무 징그럽게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5 정도 해서 적용해줍니다. 지금 상태는 그냥 아주 밋밋한 기본 상태일 텐데,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V-ray 블렌드 재질 추가한 다음에 V-ray 기본 재질 살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두운 회색으로 한 다음에 아주 약하게만 위에 살짝 씌워주는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약간만 탁해지는 느낌으로 얘를 적용하겠습니다. Shift F 하면 렌더링 될 크기가 보이는데 저는 정사각형으로 하고 있고요. 장면에는 HDRI가 하나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HDRI 기본으로 세팅한 상태고, 멀티플라이어는 살짝 밝게, 원래 1이 기본값인데 1.2 해놓은 상태고, 돔라이트를 회전시킬 때 HDRI도 회전될 수 있게끔 락 텍스처 투 아이콘을 체크한 상태입니다. 얘를 회전하면 스냅 끄고 이렇게 회전했을 때 여기 비치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렌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멈추고 실시간 렌더링 켠 상태로 확대해서 보시면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죠. 실시간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런 형태나 이 가운데에 있는 형태나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사진에서는 뭐 이런 패턴도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패턴 하나 만든 다음에 V-ray 엠메시 같은 걸로 한 번에 보내면 이 패턴이 적용되니까 보낼 면만 선택한 다음에 그 면은 언랩하고 그 다음에 패턴 하나 만들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코로나 렌더에도 3D 패턴을 보내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그 부분만 뜯어가지고 코로나 렌더로 하는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쓰레기통 모델링 해봤는데,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원형의 뚜껑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도 모델링이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운데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고, 기본 실린더의 형태, 개수도 중요하니까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정도로 보시고 여러분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초급자를 금방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없이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